예언을 하나 할까 봐요,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식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의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취지였죠. 네,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윤택이라든지 내가 그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윤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 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거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11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자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손가락 더 얹어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까지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뭐랄까 움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 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징벌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확립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그 친고죄가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도 뭐 2년, 3년, 뭐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지를 어떻게 손봐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총량에 걸맞는 처벌의 수준을 고민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먼저 꺼낼게요. 뭐 마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인 양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작은 것들이라도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사회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방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야한 농담을 여성 패널이 앞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야한 이야기 즐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저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적인 애가 조민기예요. 학과장이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조민기는 그 공간에서는 왕이었다. 권력을 진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들을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성적인 탄압을 해온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한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너도 즐겼잖아 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는 약간 성적 농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 보통의 장사미자로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식의 성적 농담 같은 거를 좀 해왔다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불쾌한 사람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력의 기준을, 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됐든 진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행위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력을 가진 남자는, 특히 이윤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동의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결말이 나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쨌든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간혹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빠져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거고 그 수는 지금 나온 증언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 동의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동의한 줄 알고 나는 계속 했다. 나중에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면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남자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법원에서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병리나 심리학적으로는 경직성 패닉이라는 그 증상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김어준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여론 조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물갈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과 훈육이 돼서 바뀐다면 그게 가장 이 미투 운동에서 봐야 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6.25 전후에 미국 사령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그거를 진영에 엮어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론 조작까지 가는 것. 근데 금태섭 의원의 말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싸잡아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곽도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인지 어쩐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새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건 역시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글을 올리고 누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곽도원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곽도원 사태에 대해서는 그 글이 올라온 게 허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곽도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지 않고 곽도원은 이미 연극계를 떠나서 영화에만 매진하던 시절이고 그랬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죠. 김어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김어준이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방송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개념에서 말하면 지상파 방송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반 신문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왜 방송에 보면 시청 불가 가 하는 나이가 쓰여지잖아요. 15세면 중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답글이 달려요. 그것도 못하면 세상 어떻게 사니?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의 평균은 방송의 평균처럼 불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100% 빗나가,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고 나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일단 불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한껏 인격을 가진 어떤 주체인 여자가 남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바라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건 성추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적 개념도 없이 악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 오래된 적폐가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 쉽게 해왔던 농담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민이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은 모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 놨듯이.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에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아주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일종의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취지였죠.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은택이라든지 내가 그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은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거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11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자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더 얹어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뭐랄까 움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